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올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할인돼서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5,700포인트가 예측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00포인트가 넘으면 매일 10%씩 분할 매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박재원의 연금농장 채널 연금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마침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IMF 위기로 인해서 1998년도 6월 16일에 28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발전을 했고 주식시장이 그만큼 선진화됐다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주식시장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 농장의 이웃님들을 위해서 2026년도에 코스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순전히 제 개인적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님들에게 어떤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밝혀두고자 합니다. 30년 이상의 주식시장을 분석한 저로서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을 판단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단서를 넣는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이런 과거 패턴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예를 들어보면은 코스피 라운드 넘버라고 그랬는데요. 라운드 넘버는 기본적으로 공이 붙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1000포인트, 2000, 3,000, 4,000, 5,000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지난 역사를 보면 1989년 3월 31일에 1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일단은 3조 호황에 힘입어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 7월 25일 날 2000포인트가 돌파를 했고, 그리고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제 1월 22일 날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000포인트에서 그를 넘기까지 각각의 라운드 넘버를 넘기까지 소요됐던 기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18년 3개월, 2000에서 3000까지는 13년 5개월, 3000에서 4000까지는 4년 9개월이었고 4000에서 5000까지는 불과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은 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률을 또 기반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갑니다.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올 때는 지수가 10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번에 4000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승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 기간이 짧은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시장이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수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5000포인트 돌파를 자축하는 동시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이런 의문점은 생길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올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포인트는 집어낼 수는 없지만 감각은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5000포인트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을 어제 장중에 기록했던 5008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5008포인트를 기록했을 때 이때 당시에 트레일링포, 트레일링포는 작년에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때 당시에 트레일링포는 20.52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트레일링포들의 평균을 내서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시그마인데 이때 당시에 시그마는 평균 대비해서 한 1.31 시그마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5008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선행 PER,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12개월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은 13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6년 지수 전망을 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시그마2까지 빨간색 점선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완전히 고평가됐다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때 시그마2에 있을 때 트레일링 4가 23.5배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추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23.5에다가 EPS를 곱해버리면 시장 지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5,700포인트가 일단 트레일링 4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예측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은 과거 트레일링 4는 이미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또 향후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지수를 판단하는 선행 PER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PER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코스피 전체 EPS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상 EPS를 384로 봤고요. 예측 기간마다 다른데 저는 384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선행 PER이 과거 지수 고점이 있을 때 13.5배였습니다. EPS와 이 13.5배를 곱하면 5,6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주가 지수는 5,600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세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가 지수를 전망을 하는 건데요. 앞에 두 가지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방법 세 가지를 쓰는데요.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이 3팩터입니다. 이 세 가지 팩터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년 말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올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상승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EPS 성장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PER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은 이제 현금 쿠폰이라고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배당은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해서 이제 매년 돌아오는 현금의 비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도 최소한 올해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익 변화율, EPS 성장률인데요. 이것은 기업이 커지는 속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파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커지느냐,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PER이 불변일 때 EPS 성장률만큼 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ER 변화율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익에 시장이 얼마만큼 가격을 매겨주느냐,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올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할인돼서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할인율이 바로 PER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ER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금리, 그리고 위험 선호도, 투자 심리와 같은 펀더멘탈 이외의 요인들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투기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의 배당 수익률과 이익 변화율, PER 변화율 세 가지를 합쳐서 기대 수익률을 정한다는 이러한 산식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서 오는 수익, 그리고 밸류에이션 심리에서 오는 수익을 구분해서 각 축에 대한 가격과 민감도를 따로 정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코스피 적정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올해 컨센서스가 약 한 2%입니다. 물론 이것도 증권사 예측 기간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2%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EPS 이제 변화율 성장률도 37%, 많은 기관에서는 47%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37%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PER
시그널 변화율은 앞서도 보셨지만 13배에서 고점인 13.5배까지 올라간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한 4% 정도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 올해 기대 수익률은 43%가 됩니다. EPS 작년 12월 말 기준의 주가지수에 곱하면 대체적으로 2026년도 예측 지수는 6,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6,000P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 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2026년도 적정 주가 지수를 산출해 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퍼밴드를 분석을 할 때 현재 트레일링 퍼 20.52배는 평균에 비해서 1.2, 3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EPS와 퍼 매트릭스로 올해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5,600에서 5,700이다. 현재 주가 수준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 3팩터 모델로 의해서는 6,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약 한 2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말하는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보다 12%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기울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5,008포인트까지 갔을 때 기울기가 98까지 갔습니다. 98%인데 0.98이죠. 근데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쉬지도 않고 올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근데 이 98%는 과거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농장의 비유를 해보면 아직 2월인데 배추를 수확한 거와 똑같은 꼴이 됩니다. 수확한 배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담기까지 상당한 체력이 소모가 되겠죠. 결국 좀 쉬어야 됩니다. 저도 김장을 많이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김장을 하기 전 준비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그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넘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5,000포인트가 넘으면 매일 10%씩 분할 매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우리 연금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우리 이웃님들 모두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